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영화 탑건 매버릭이 개봉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86년도에 개봉을 했고 한국에서는 87년도에 개봉을 했으니까 36년 만에 개봉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랄까요, 그 당시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첫 씬을 보자마자 그냥 가슴이 웅장해진다 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탑건 앤썸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이 탑건 매버릭 이거 다루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역시 다뤄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팬이거든요. 탑건 매버릭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탑건 효과가 있겠냐. 1986년에 이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을 했을 때 진짜 많은 젊은이들이 군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해군 연구소의 프로시딩스라는 잡지에 의하면 예년보다 2만 명이 더 많이 그 해에 군입대를 자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6,000명이 해군에 입대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해군의 리크루터들이 영화관 앞에서 이렇게 테이블을 펼쳐놓고 군입대 막 이러면서 뭐 자원을 이렇게 막 독려하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해군도 증가를 했지만 에어포스, 공군도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미군의 군사 체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나온 탑건은 공군이 아니라 해군, 네이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젊은이들이 번지수를 좀 잘못 찾아간 거고 공군은 그냥 뭐 본의 아니게 숟가락을 좀 얹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군의 전투기 조종사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에서 시작을 하고 또 다시 끝을 맺기 때문에 움직이는 항공모함에서 이착륙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활주로 거리가 워낙에 짧아서 그야말로 고도의 집중력과 비행 기술을 요한다고 합니다. 탑건의 공식 명칭은 Navy Strike Fighter Tactics Instructor Program입니다. 1969년에 이 샌디에고의 약간 북쪽에 위치한 미라마르에 설립이 됐죠. 이 설립이 된 이유는 베트남 전쟁 때문입니다. 이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전투기 조종사들을 굉장히 많이 잃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프랭크 얼트 해군 대령에게 이 원인이 도대체 뭐냐라고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이 얼트 대령이 조사를 했더니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특히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작전 수행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추전이라고 하죠. 덕파이팅,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이 탑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1996년에 설립된 Naval Strike Air and Warfare Center로 통합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해군 이야기를 이렇게 간지나게 만들려면은 당연히 해군과 국방부의 협력이 있었겠죠. 1986년에 탑건 오리지널이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국방부가 엄청나게 협조를 해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모함이라든지 전투기라든지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들, 해군 장병들이 전부 다 여기 동원이 됐었거든요. 당시에도 이게 배경이 되었었던 미라마르 에어스테이션을 빌려주기도 했었고요. 항공모함 4대를 빌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탐캣을 비롯한 뭐 타이거라든지 또 스카이호크 같은 그런 전투기들 총 24대를 빌려줬다고 하죠. 물론 제작진에서 렌트비를 냈습니다. 약 180만 달러. 근데 이 180만 달러가 많은 돈 같아 보이긴 한데요. 탐캣, 그러니까 F-14 한 대만 하더라도 3,800만 달러입니다. 당시 이 탑건의 총 제작비가 1,500만 달러였다고 하니까요. 그냥 거저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이번에도 당연히 국방부 그리고 해군이 엄청나게 협조를 해줬다고 하죠. 해군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뭐 해군 전투기도 대여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슈퍼 호넷 그리고 헬리콥터 안에도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이 카메라를 설치하게 해주기도 했고요.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에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하죠. 해군들이 심지어 이 배우들을 위해서 해군 훈련까지 시켜줬다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여배우 한 명만 빼고 전부 했다고 합니다. 탐캣, 슈퍼 호넷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한 분이 있네요. 마이클 도넬리 제독님, 오키나와에서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히 눈에 띄었던 게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다크스타입니다. 그거 보시는 순간 그냥 탄성이 터져 나오실 거예요. 이런 말 제가 영상에 잘 안 쓰는데요. 그야말로 핵 간지입니다. 근데 국방부 말고도 또 제작에 도움을 준 어떤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바로 락히드 마틴입니다. 사실 락히드 마틴은 1964년에 SR-71이라는 정찰기를 개발한 적이 있어요. 이 정찰기를 개발한 팀이 이 락히드 마틴 안에 있는 스컹크 웍스라는
그야말로 뭐 기밀 연구팀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괴물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팀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이트 허크 스텔스라든지 F-35라든지 랩터라든지 이게 전부 다 이 팀에서 나온 겁니다. 당시에 블랙버드라고 불렀었던 SR-71이 이미 은퇴를 한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SR-72가 아마도 내년쯤에 나올 것이다 라고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영화에 등장했던 이 다크스타가 이 SR-72의 컨셉 모델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찍을 때 락히드 마틴의 엔지니어들하고 이 영화 제작팀하고 협업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빅스크린에서 보여줬을 때 어떻게 하면 다크스타가 가장 멋있게 보여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두고 제작진하고 락히드 마틴하고 굉장히 많이 협업을 했다고 하죠. 실제로 이거를 SR-72로 착각을 한 중국의 스파이 위성이 스파이샷을 찍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전투기 조종 스틱에 락히드 마틴 로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은 진짜로 락히드 마틴 로고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방부, 해군, 락히드 마틴까지 나서서 영화 제작에 도움을 주는 이유, 저는 뭐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미국이 최근 들어서 이 군인들을 충원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현역 군인 숫자가 미국이 한 13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뭐 은퇴하고 전역하고 이런 사람들을 감안을 한다면 매해 15만 명 정도는 항상 충원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17세에서 21세 사이에 미국 젊은이들의 숫자가 약 20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조건을 제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본인이 군대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군대에 입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2%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해요. 어찌 보면은 이번 기회에 군입대 붐을 좀 확실하게 일으켜보겠다, 뭐 이런 생각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 있죠. 왜 하필 이 시점에서 탑건 속편이 나왔을까? 1986년 탑건 오리지널이 나왔을 때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이 영화가 나왔을 때의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이죠. 레이건 데모크랙, 즉 민주당 지지자이면서도 레이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레이건을 사랑해요. 그 왜 그럴까? 미국의 자존심과 영광을 되찾아준 대통령이기 때문이죠. 1960년대와 70년대의 미국을 보면 사실은 흑역사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권운동으로 인해서 불거진 인종차별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백주대낮에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는 일도 있었죠. 베트남전에서는 패배를 하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리고 5.18 파동으로 인해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한마디로 60년대 70년대 생각하면 미국이 매우 체면을 구겼다라고 할 수 있죠. 그에 반해서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죠. 사회주의 정권이 세계 많은 국가에서 들어서기 시작을 했고, 이러다가 전 세계가 빨개지는 게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들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고 두려움까지 들고 있는 와중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선거 슬로건을 들고 나온 로널드 레이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슬로건 들으니까 굉장히 생각나는 분이 있죠. 레이건 대통령 때 들어와서 미국은 대대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를 합니다. 규제를 많이 풀어서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반면에 노조는 분쇄를 하죠.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국방비도 엄청나게 증액을 하고요. 그야말로 우리 아직 세거든 이거를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그게 먹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블록은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도 해체가 되죠. 탑건은 그 와중에 나온 영화죠.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한다 라는 어떤 미국인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영화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상당히 힘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은 경제력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미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이 군사력에 있어서도 이제는 한물 간 거 아니냐라는 의심과 또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 혼자 간다, 맏형 노릇, 리더 노릇 이런 거 안 해 라고 했는데, 사실 미국인들의 마음속에는 프리라이딩을 하는 동맹국가들이 얄미운 것이지 미국이 리더를 안 한다는 것은 또 아니었거든요. 물론 영화는 그 이전부터 만들어지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때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작년 가을에 있었던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요. 1970년대 말 그리고 80년대 초 미국인들이 느꼈었던 좌절감이나 또 상처 입은 자존심보다 아마 지금이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만큼 이 영화가 더 필요한 때가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이번 영화에도 지난번 영화하고 굉장히 비슷한 요소들이 많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 군에 대한 경외심, 또 존경심 이런 것들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죠. 베트남전에서 용맹스럽게 쓰러져간 매버릭의 아버지 얘기가 전편에 있었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절체절명의 시기에 딱 드러나는 동료애라든지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이죠.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조금은 가부장적인 가족에 대한 가치입니다. 전편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 매버릭의 아버지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이번 편에서는 매버릭이 예전에 사망한 자신의 친구 구스의 아들인 루스터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파더 피겨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처럼 이렇게 감싸주고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강하고 희생정신이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가족의 가치 이게 사실은 레이건 시대에서 추구했던 가치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시기도 이런 가치를 미국인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버릭 자신이 미국인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미국인이라는 것이죠. 자유롭고 도전정신이 강하고 용맹스럽고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경쟁에서도 거의 접은 일이 없지만 설사 진다고 하더라도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그 다음 기회를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게 바로 미국 사람들이 바라는 미국인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중요한 것은 파일럿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었어요. 최첨단 5세대 전투기와 그리고 기술과 경험이 쌓인 베테랑 조종사가 몰고 있는 구닥다리 탐캣의 대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탑건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단박에 알아차리시겠지만 정말 이 영화에는 아주 많은 오마주가 있습니다. 그냥 이 탑건 팬들을 위한 영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유명한 오토바이 씬이라든지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가서 즐기시면 돼요. 그리고 단언컨대 이 영화는 남성들을 위한 영화입니다. 이게 마초스럽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남성성이 아주 극대화돼서 그야말로 매력적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저는 불만 없습니다. 제가 탑건을 볼 때마다 가장 멋있다, 쿨하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콜사인이에요. 비행기끼리 서로 간의 호출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매버릭이 탐 크루즈가 맡은 핏 미첼 대령의 콜사인이죠. 그래서 재미로 나는 콜사인을 만들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콜사인을 만든다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다이로 정했습니다. 네, 오늘은 탑건 매버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탑건을 예전에 보셨고 또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보러 가십시오. 감동의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그리고 탑건을 안 보셨던 분들은 그래도 보러 가세요. 대신에 탑건을 보고 그 다음에 매버릭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고 나면 갑자기 햄버거가 당기는 영화 탑건 매버릭에 대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